이 관세법정량권은 말 그대로 관습법이에요. 민법 어디에도 명문요정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출발은요. 관세법정량권이건 저당권 실행경멸권 법정량권이건 처음에는 토지물 소유자 동일인입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동일인인데 나중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세법정량은 달라진 원인이에요. 원인. 왜 달라진 거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물론 이 건물이 무허가든 뭐 미디 건물이든 관계없어. 또 더군다나 이 3회 법정장권이건 관세법정장권이건 건립중 이 건립중의 건물까지도 법정장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토지 경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잔인한 거야. 자 보세요. 토지에 저당을 잡았어요. 이 저당권자도 잔인한 거지 왜? 이 법정량이 인정돼 버리면 이 토지가 경락이 안 돼요. 법정량 인정돼서 30년 인도못 받을 것을 골치 아프게 뭐로 경락받아? 몇 번 유찰되죠. 자, 얘가 저당 잡자 보세요. A라는 애가 돈 3억 받을 게 있어서 갑이 채무자야. 이 땅이 뭐 시가 한 10억쯤 나온 땅에 여기 잡으래. 잡았어. 자, 2019년 저당을 잡았는데 이 저당 토지 위에 막 건물 짓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막 시멘트 막 공고리 밑에 막 지하 파고 막 공고리 치고 막 건물을 막 짓고 있는 거야. 짓고 있는 건물이 무슨 등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 막 건립중의 건물이야. 토지만 잡았어. 잡을 때 건립중의 건물이었어. 잡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완공이 됐겠죠. 완공이 이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 완공이 됐어. 돈 안 갚아요. 뭐만 경매해야 돼요? 토지만. 경납받았어. 이 건물 법정 인정돼요. 저당 설정 당시에 저당 토지 위에 건립 중의 건물까지도 법정 인정된다. 토지원 경매했을 때. 뭐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냥 웬만하면 다 인정되는 거야. 웬만하면. 이렇게 무지하게 했다고요. 어쨌든 거기 건물까지 인정된다. 있어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일인이었어. 동일이었는데 왜 달라진 원인이 저당권 실행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달라지게 되면 다 관습법이에요. 저당권자 동갑자는 경매 채무를 무슨 경매라 부르냐면 이거를 임의경매라 불러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임의경매 이외에 이거 이외의 원인으로 달라지면 다 관습법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를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토지건물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매매만 다 같이 매매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매매했어요. 토지만 매매했어요. 달라지지. 토지만 매매하면 토지만 교환했어요. 건물은 교환 안 하고 그 토지만 증여했어요.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드는 거야. 토지건 동일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매매, 교환, 증여하면 달라지지 당연히.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만 압류를 잡았어요. 토지만 감을 잡았어요. 왜 위에 있는 건물을 안 잡았느냐? 미등기라 등기부가 없어 압류감을 못 잡아서요. 압류감을 잡았는데 돈 안 갚아. 그 압류감을 잡은 사람이 토지를 잡았는데 돈 안 갚으면 뭐만 경매해야 돼? 토지만 경매해야지. 압류 잡은 토지니까. 압류 잡아 들어온 경매는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달라진 원인이 강제경매. 법원에서 경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 강제경매를 통해 달라지게 되면 다 뭐다? 이 다 관습법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야. 저당권자 경매 지번으로 달라지게 되면 366조. 그것이 아닌 다른 원인. 둘 중에 하나만 매매, 둘 중에 하나만 증여, 둘 중에 하나만 교환, 둘 중에 하나만 압류 잡아서 들어온 강제경매. 다 관습법이에요. 이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관세법정장권이랑 3회 법정장권 어느 게 더 다양하게 성립합니까? 관세법정장권이 다양하게 성립하지. 다양하지. 응? 둘 중에 하나는 매매, 둘 중에 하나는 교환, 증여, 둘 중에 하나는 강제경매 다 관세법이잖아. 다양성은 관세법정장권이 훨씬 많은 거야. 근데 법정 인정된 건물이 남의 땅을 존립하는 그 다양성 이게 많지만 빈도수는 이게 많은 거야. 해보세요. 법원에서 어떤 토지에 경매 나왔대. 경매 나온 거에 90% 이상은 다 뭐예요? 금융기관이 저당 잡았다가 동갑자라서 집어는 임의경매 90% 이상이고 일반 채권대 재판에서 판결 받아서 1억 지급하라. 판결 안 줘. 그래서 걔가 부동산 조사해서 압류 잡았어. 압류 잡아 들어온 그 경매는 10건 중에 한 건이 될까 말까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빈도수는 이게 많아.
대부분 경매는 저당권자 경매지만 임의 경매가 대부분이에요. 다양성은 이게 다양하게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왜 구분해야 되냐? 자, 원인은 이거로 달라지면 다 관습법이에요. 판단 시점이 달라요. 언제가 동일이냐? 동일선용 출발이 돼야 돼. 여기는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시적으로 처음이라는 뜻이 얘기해요.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임을 요하지 않아요. 언제만 동일되느냐? 여기는 처분 당시 오늘 매매 당시 처분 당시. 그럼 쉽게 해서 오늘이요. 그럼 뭐 쉽게 해서 그냥 뭐라 할까 이거를 경매 당시라 말씀은 그렇고요. 매매 당시 오늘만 동일이면 되는 거야. 여기는 오늘이 동일을 논하는 게 아니야. 경매 당시 토지점수가 동일이냐 아니냐 논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3년 전 4년 전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오늘만 동일이면 되는 거야. 오늘 토지를 매매하는데 건물이 있어. 근데 토지만 매매했어. 그러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판단 시점이 처분 당시를 기준 삼는 것은 가져보자. 이때 동일이어야 돼. 꼭 처음부터 동일 소유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왜 나눠야 되는 거냐? 이 관세법정량권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지. 근데 규정으로 빗대어 얘기하면 이거는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적 성질이야. 따라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성립 배제할 수 없어요. 저거는. 자 보세요. 토지 건물이 오늘 매매가 쓰는 날이야. 토지를 매매하는데 왜 허름한 건물이 있어. 근데 건물 다 쓰자는 건물이야. 이게 시골의 농가주택인데 사람 안 쓴 지 30년 된 건물이야. 아무 쓸모도 없는 건물이야. 근데 건물이 지금 건물이잖아. 그 계약서 쓸 때 토지 평당 얼마씩 토지 매매하면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한다. 난 특약이 있다면 철거시켜줘야 돼. 아무런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되는 거야.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시키기로 하자. 특약이 있다면 관세법정은 성립할 수 없어요. 특약으로 성립을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건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차이점이 있잖아. 같은 법정량권이잖아. 나랑 똑같아. 관세법정량권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돼. 하지만 관세법정량권도 남을 처분하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돼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돼. 저것도. 존립기한 똑같아. 경관건물 30년 가는 거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하세요. 물론 여기 내가 뭐 지금 하고 싶어 죽겠어 지금 한 7, 8가지 좀 사례를 쫙 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자 판단 달라진 원인이 토지랑 동일인이었는데 저당권자 경매집어넣었다. 뭐만 경매집어넣었다. 둘 중에 하나만 토지만 경매집어넣었다. 달라지게 되면 3회 법정상권. 3회 법정상권은 판단 시점이 경매는 오늘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인이 출발점. 그렇죠. 관세법정량권은 달라진 원인이 저당권 실행 경매 이원이 달라지면 다 관습법이다. 또 관세법정량은 언제 건물이 존재했느냐 처음부터 존재했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 당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오늘만 존재하면 되고 또 다른 점은요. 여기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이 관세법정량권은 특약이 있거나 다른 의사가 있다면 의사가 우선하고 아무런 의사도 없고 특약도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세 가지 차이점이 있네. 달라진 원인이 틀리고 판단 시점이 틀리고 그리고 법적 규정 성질이 다르고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점이네. 그렇죠? 이렇게요. 죄송해요. 나 죄송하더라. 여기까지도 어려워. 근데 이거보다 더 들어가려면 시간 더 잡으면 더 어려워요. 이 정도까지 한번 챙겨보자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더 어려운 얘기 필요 없어요. 알아도 못 맞춰, 심장감. 너무 어려워서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갈 것이냐. 지역권으로 갈 거예요, 지역권. 지금 넋이 나갔어. 또, 피곤해질 때가 됐어. 이분들이 한 1시가 좀 넘었으면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해. 당이 떨어지면서. 그래요. 와서 4시간을 강의 풀로 듣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듣지 않고서는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지역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지역권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요역지, 승역지. 그렇죠? 또 요역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다른 땅이 필요한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야 하나. 승역지는 일부에도 되고 전부에도 되고 관계없다. 또 지원 성립하려면 요역지와 승역지 소유자 만나서 계약, 합의 플러스 지역권 등기. 등기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요. 지상권은요.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의 말이 있잖아. 합의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지역에 따라서 남의 사용할 수 있는 법정상이 있지만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란 말이 없어요. 합의가 있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나야 돼.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등기를 신청한다? 우리는 지역권 등기를 요역지 등기부예요? 승역지 등기부예요? 승역지 등기부에다 지역권 신청, 을거에 신청한다. 또 지역권은 남의 땅 쓸 수 있는 승역지 얻었더라도 독점성,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물권이지만 나 혼자 독점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 이용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권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남의 승역 설정하더라도 가끔 쓴다는 거지 승역지를 360을 점유한다는 권리는 아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이제 제일 틀리기 쉬운 것만 좀 연습해 볼게요. 저번에 한번 제대로 봤기 때문에. 자, 맨날 나오는 것이 페이지 388쪽에 이거 막 들고 가잖아요. 부정성, 지역권의 수반성, 맨날 잊으면 수반성, 지역권의 부정성, 요 승역지 불가분성. 맨날 이 세 단어 묻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권 문제 났다면 이 지문은 빠지지 않아? 5지문 중에. 이 지역권 문제 내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 반댈세, 반대다. 반댈세. 왜 반대예요? 쓰지도 않는 물건 왜 물어봐? 민법에 이 지역권 12개 법조문이 있어. 291조부터 302조까지 12개 법조문이 있는데 언제 만들어진 거? 60년 1월이라 만들어졌는데 지금 2022년이야. 62년이 지나도록 판례가 한 건도 안 나와. 판례가 한 건도 안 나는 얘기는요. 분쟁이 없다는 거야. 분쟁이 없다는 얘기는 현실에서 지역권이 없다는 거야. 정리 나갔나? 내 땅 승역 승계 내주게. 땅 차라리 분할해서 매입하라고 그러지. 내 땅으로 통행지역권. 다녀라. 등기 내줘. 다녀 안 다녀요? 시골에 다닐 수는 있지. 야, 니네 밭들어도 우리 밭 통해서 들어가. 근데 저기 그냥 등기 내줘라. 미쳤나? 등기 내주게. 내 소유권 침해받는데. 그냥 다녀. 그냥 다녀. 그냥 다녀도 누가 등기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안 나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는 이런 권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국민들은 널리 쓰도록 하여라. 무슨 훈민정음이야? 널리 쓰도록 하여라. 써 안 써? 승역 소유자 등기를 안 내줘. 제가 단언컨대 안성등기소, 뭐 평택등기소 어디 가도 지역권 한 건 등기된 거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지역권이요. 등기를 안 내줘. 그냥 다니라 그러지. 관행에다가 다니라 그러지. 누가 그걸 등기를 내줍니까? 땅을 사라 그러지 차라리. 응? 그렇죠? 그래서 이거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 근데 그들은 꼭 내. 꼭 내. 다른 시험에서는요. 물권 우리만 보는 시험이 아니야. 응? 법원직 본 애들도 여기 공부해야 되고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도 여기 공부해야 되고 변리사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지역권 안 나온 지 10년 됐어. 10년. 우리는 꼬박꼬박 나와요. 이 시험의 특징이야. 다음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긴 내는구나 생각하고 또 내요. 전세권 한 문제 내는 거구나. 여기 두 문제 안 내는 거구나. 지역권도 내는 거구나. 계속 들어온 애들 그렇게 내는 거야. 그걸 보고 그걸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맨날 출제 비중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민법은요.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돌고 도니까 계속 출제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선정을.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3년치 기출문제를 참조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똑같은 파트를. 자 보세요. 근데 맨날 이거 나와요. 이거.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 문장이 중요하죠. 이 문장이. 수업 시간에 너무 숙연한 것 같아. 너무 엄숙해. 무서워 죽겠어. 어떤 애 무서워 내가. 지지운도 중요해. 지지운도. 그래서 말하다가 내가 깜짝 놀래요. 이건 절간이야. 절간. 지역권은 우리 지역권 그럼 뭐라 부르는 거죠? 승역지를 적어. 승역지는 한번 바꿔봐야 돼 용어를.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종된 권리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승역지는
종된 권리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역지가 이 지역으로 설정돼 버리면 요역지가 주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의 원리가 뭐예요? 종된 것은 주된 거와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움직여야 돼. 그게 수반하고 부종하고 불가하면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수반성이라는 말은 29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역지에는 권리가 넘어가면 쉽게 해서 요역지 땅이 팔렸어. 매매가 됐어. 이게 승역지를 갖고 있는 땅인데 요역지 토지가 매매해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어. 요역지된 소유권이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어떻게 하라? 함께 넘겨줘라. 따라가라. 또 어떤 사람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요역지에 30년간 지상권 설정해줬어. 요역지를 누가 쓰는 거야? 30년간. 지상권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승역 쓰는 권리도 지상권자 넘겨줘라. 응? 요역상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넘겨줘라. 이게 뭐예요? 수반성. 그런데 수반성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에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물권법에서 가끔 임의규정이라는 말은 의외로 중례 안 중례야? 중례한 거야. 따라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 배제가 돼. 그래서 너에게 요역 토지는 팔지만 매매하지만 승역지는 안 따라가기로 하자. 승역 소멸시키기로 하자. 라는 특약이 있다면 따라가지 않고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으로 수반하는 것을 배제가 가능해요. 특약이 있다면 배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부정성이란 말 나오면 꼭 이 지문이 나오죠. 지금 한 점 빼기 없어요. 승역지는 다른 말로 지역권은 승역지예요. 지역권이란 말이 승역지는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되고 이전된다. 함께 양도해야 돼. 승역지는 요역지 함께만 양도돼야 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지 하나 뚝 떼어서 승역지만 분리해서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의 강행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지역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등기를 낸다?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채권되는 거야. 승역지 등기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승역지 등기부가 가서 지역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지역권 이전 등기 한다는 용어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아요. 여러분 등기법 배울 때 뭐든지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는 을구에 되면 돼.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독립등기로 1번, 2번, 3번, 4번.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가등기도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존재치 않아요. 이 지역권 이전 등기가 존재해버리면 승역지만 분리양도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지역권 등기 떼어볼게요. 이게 승역 등기부야. 자, 이 토지가 요역지야. A 토지야. 이 땅이 남의 땅에 B 토지에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서 등기냈어. 통행 지역권. 그럼 B 토지 등기부 떼어볼게요. B 토지, 이 토지. 자, B 토지 등기 떼어보면 B 토지 등기부 을구에 B 토지야. 등기부 을구에 어떻게 있냐? 1번 지역권 설정 등기. 접수원일, 접수번호. 원인은 몇 월 며칠 설정의 원인으로. 목적은 통행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가 이걸 적어줘야 돼요. 이 토지가 여기 쓸 수 있다고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 등기를 내니까. 이게 소재지를 적어줘야 돼요. 소리 다 적었어. A 토지가. 그런데 옆에 C 토지가 있는데 얘도 여기 썼으면 좋겠어. 얘 만나서 나도 설정해줘. 이중지역권 되잖아. 더블로. 나도 지르낼게. 안 해준대. 응? 얘는 못 모르고 해줬는데 안 해준대. 그럼 얘한테가 그래. 야, 나 썼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네. 네가 쓰는 거, 니네 땅이 갖고 있는 이거를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내 땅으로 이걸 옮겨줘.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로. 네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로. 해주지 뭐. 등기소가들 1, 부기로 지역권 이전 등기. 지역권 이전 등기. 어느 토지가 안전? C 토지가. 이렇게 넘겨주면 승역지만 뚝 넘겨줬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지역권 이전 등기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저 넘겨드리려면요. 요역지 함께 매수해야 돼.
요역지를 매수하면 따라가잖아, 수반에서. 그렇게 가야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력장 뚝 떼서 치토지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지역은 이정도란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절대로 지켜야 돼, 강유정. 자, 불가분성이요. 자, 불가분성 얘기가 조금 어렵죠. 조금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요게 좀 난해한데. 일단, 지역권의 불가분성이 많이 나오면 마음속 상상하자. 남의 땅이 꼭 필요한 토지가 요역지인데, 이게 요역지고, 승낙한 땅이 이제 승역지인데, 이 요역지가 단독 소유가 아니야. 한 사람 단독 소유가 아니라,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 공동 소유일 때. 공유. 이럴 때 이제 이 얘기를 쓰는 거야. 이렇게 상상하셔야 돼. 자, 이 토지가 소유자가 갑, 을, 병 세 사람이 지분 3분의 1씩 공유하는 공유 토지야. 공유한 토지예요. 근데 공유일 때 이 요역지가 이게 A 토지고 이제 이게 B 토지인데 요역지가 요번에 지역권을 취득해요. 지역권을 없었었는데 원래 지역권을 취득해요.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역지를 얻어요. 요번에 승역지를 얻어요. 남의 땅으로 이제 출입할 수가 있어. 통행 지역권 얻어요. 요번에. 그럼 지역권 취득하는 승역 얻는 것은 이 A 토지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남의 땅을 통으로 쓸 수 있으면 이 토지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땅값이 오르고 좋은 일이잖아. 요역지가 없었던 지역권을 남의 땅 승역 취득하는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은 지역권 취득은 이 요역지 공유자 전원에 해당하여야를 틀려. 전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유자 중에 1인만 해당되면 1인만 취득하면 한 명만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명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보는 거야. 전원이 다 취득한다.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취득하고 전원이 다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요역지가 공유지일 때 없었던 지역권 승역지 얻는 것은 이게 승역 얻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3명 전원에 해당되잖아. 한 명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쉽게 만들어서 법조문이 쉽다.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물론 이렇게 주로 묻는데 이게 바로 취득시효야 이게. 지역권 취득시효 얘기하는 거야. 취득시효. 자, 남의 토지에 승역 승기 내지 않아도 남의 토지 통로를 개설하고 내가 길을 만들고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돼 통행하면 지역권도 뭐 할 수 있다? 시효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공유인데 얘네들은 한 번도 여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도로로. 근데 공유자 한 사람이 얘가 남의 토지로 통로를 개설하고 없었던 길을 시멘트 포장 내고 도로를 지금 개설해야 돼. 해설하고 20년 이상을 갑이 계속 사용했어. 그래도 계속 표현되게. 그러니까 얘가 시효 취득했잖아. 얘가 한 번도 다닌 적 없어. 얘들도 어떻게 되고 얘들도. 저건 얻는 거야. 3명 전원이 20년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아무나 한 명만 20년 다니면 한 명만 시효 취득하면 전원이 다 시효 취득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응? 쉽잖아.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있었던 지역권이 소멸해요. 다른 말로 승역지가 소멸해. 원래 얘들이 그냥 합의 플러스 지역권 등기에서 남의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 이게 승역지에 있었던 땅이야, 이 땅이. 근데 이번에 이제 승역지가 없어진대. 쓰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요역지가 A 토지가 B 토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은 A 토지 요역지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이제 아무튼 도로 쓰면 안 돼, 이제. 소멸은 갑을 공유자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하지. 공유자 1인만 갖고는 지역권 소멸시킬 수도 없고 1인만 해당되었거든요. 또 1인만 갖고는 승역지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전 해당될 때만 소멸해요. 그러니까 소멸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어놨지.
한번 예를 들어 이게 뭔데? 이게 소멸시효 얘기야, 소멸시효. 그런데 왜 이런 데가 우리가 좀 낯서냐면요. 우리가 뭐 소멸시효는 이런 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사실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안 배워요. 소멸시효 중단 정지가 뭔지, 취득시 중단 정지가 뭔지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냥 취득시효 그냥 얻는 것만 배우지. 중단 정지도 수업 시간에 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용어까지 들어가야 돼. 지역 소멸시효 걸려요. 남의 땅에 설정한 용의물건은 20년간 한 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지상권도 없어져 20년 사용 안 하면. 용의물건은 남의 땅에 필요한 용의물, 지상권, 지역권, 물론 전세권은 견해 대립이 있어요. 용의물, 지상권, 전세권은 20년에 취득시효도 인정되고 20년에 소멸시효도 걸려요. 20년 한 번도 출입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자, 오늘 언제냐? 이거 설정했어요. 이렇게 등기했는데 지금 얘들이 3명이 19년 올해도 살았어. 11개월. 15일이 지나도 한 번도 여기 통을 쓴 적이 없어. 다른 데로만 써. 여기만 써요. 다닌 적이 없어. 통행지역권인데. 며칠만 지나면 15일만 지나면 소멸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소멸이 걸리면 없어지는 건데 못 쓰는 거예요. 딱 보름 남았는데 이 중에 갑 중에 한 명이 얘들은 계속 안 다니는데 한 명이 하루에 3번씩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3번 밥 먹고 오전 아침밥 먹고 한번 왔다 갔다 점심 먹고 한번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3번씩 얘 만나면요 왔다 갔다 얘 만나면 손도 흔들어줘. 뭐예요 이거? 나 쓴다 다닌다 안 쓰는 거 아니다. 그럼 소멸시 걸려 안 걸려요? 한 명이 안 걸렸잖아. 그럼 소멸시효 없어요 안 없어져요? 전원이 걸려야 되는 거야 전원이. 한 명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돼 버리면 걸리지 않으면 다 없어지지 않아. 전원이 해당될 때만 없어져. 3명 전원 20년 다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없어지기 어렵지. 그 얘기죠? 여기 이거 불감수성의 별로 잡읍시다. 이제 체크해 드릴게. 나가야 할 진도는 많고 마음은 급하고 석양의 해는 떨어지고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 사람들은 넋이 나가고 당이 떨어졌어. 이거 어쩌면 좋아. 자 어느 쪽 페이지에 339쪽 쪽에 동그라미 1번 별표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자 밑줄 볼 거예요. 제가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 이 질문을. 공유자 중에 1인의 소멸 청구. 요역지가 공유라는 뜻이야 지금.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의 한 사람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 이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 뭐 승력지, 1인은 승력지 또는 이 토지가 부담한 지역, 승력지를 1인 한 사람만 갖고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못한다. 어떤 소멸한다? 전원에 해당된 소멸한다. 1인만 갖고는 소멸시킬 수 없다. 맞는 틀린 질문? 대답은 해주세요. 대답은. 맞는 질문 협조해 주세요.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공유자 중에 20만 기억해요. 공유자 중에 1인이 취득했어요. 시효 취득. 20년 다녔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승력지를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취득한다.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 이 얘기죠? 불가능성. 3번 얘기 바로 3번 얘기 어려워. 여기까지 도전하면 좀 어려워요. 3번 얘기. 도전. 3번. 도전 안 할래요? 내가 해드릴게. 소멸시효 중단. 자, 남의 땅에 지역권 등기 내고 설정했더라도 20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소멸시효가 없어져.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그래. 20년 되기 전에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거야. 중단. 소멸시효 중단 정지 효력. 요역지가 여러 명의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는 그 1인 한 사람 1인 그 1인에 의한 지역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다 뭐 있다? 효력이 있다. 1인만 중단하면 다 중단되는 거야. 전원에 해당되지 않잖아. 이해되시죠? 네, 요 세 질문. 이게 불가능성입니다. 이거 자꾸 나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지역권 문제 조금만 어려우면 이 질문이 반드시 섞여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별로 쳐놓으시고 자꾸 읽어보자. 자꾸. 자, 여기 하나 더 보완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볼 것이냐. 물론 기본어에다 봤지만 다시 한번 341쪽에 판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왜? 지역은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 판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야. 60년이 지나도 판례 한 건밖에 안 나왔어요. 지역권의 시효 취득. 보세요. 이 사람이 A토지가 B 토지에 지역권 등기를 내지 않고 지역권 등기 안 내고도 합의하고 등기한 적 없더라도 얘네 땅을 통로를 개설해서
계속되고 표현되게 몇 년만, 20년만 사용했다면 지역을 시효취득 한다. 단 등기하라. 얘 만나서 야 지역권 등기 내줘. 지역권 등기. 나 시효취득이야. 그렇더라도 지역권을 내더라도 사용권 얻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소유자가 있어야지만이 소유권 얻는 거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20년 지나서 시효취득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권 얻는다는 거지. 타주기 때문에. 소유권 얻는 얘기는 아니야. 사용권. 등기 안 내주면요. 소송 내는 거야. 응? 지역권 시효취에 따른 등기 청구 소송. 판결 받아도 등기 내면 되는 거야. 등기 내야지 이제 시효취득이 되는 건데, 자, 판례에 따르면 지역권 시효취득하려면 남의 땅에 A라 그랬겠 내가. A가 통로를 뭐 했을 거? 스스로 개설했을 거. 그래야지 이게 시효취득이 돼요. 이 길이 있는데 얘가 만든 길이 아니야. 얘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냥 누가 만든지 있었던 길이야. 사람들 다 글리 다녀. 나도 그냥 글리 다녔어. 내가 만든 길이 아니야. 그럼 100년 다녀도 시효취득 안 돼. 없었던 길을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남의 땅에. 없었던 길인데 내가 시멘트 포장하고 축대 싸서 길을 만들었어. 스스로 통로를 뭐 했을 거? 개설했을 거. 그리고 개설하고 20년간 어떻게 했을 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했을 거. 통행지역권 통행했을 거. 근데 판례가 이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말을 어떻게 판례가 인정하냐? 계속 표현됐다는 얘기는 남의 땅에 길을 낸 다음에 스스로 길을 낸 다음에 통로를 길을 포장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했어요. 시멘트 포장해서 경기도 아니고 막 그래요. 여기요.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거예요. 판례가 무슨 말이냐? 이게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이나 무슨 창고라든가 공장 같으면 늘 쓰죠. 농사 농지야. 이게 우리 논인데 우리 논으로 들어가는 우리 논이 맹지야. 논이 길이 없어갖고요. 남의 땅에 내가 그냥 길 슬슬 냈어. 내가 시멘트 포장해서 경기도에 냈어. 그렇지만 논 농사는 어디 있는지요? 5월달에 모내기, 4월달에 벼 뿌려서 씨 뿌려서 5월달에 모내기 뭐 이렇게 해서 10월 말에 가을 거지하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은 출입하지 않아. 그건 100년을 써도 시효취득이 안 돼. 늘 항시 사용해야 돼. 항시. 늘 써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농경재 난 길은 저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다 이러면 늘 출입하지. 1년을 때. 그런 데는 될 수 있어. 이해되시죠? 늘 항시 사용 얘기입니다. 항시 사용했어야 돼. 항시 사용.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얘가 길을 냈어. 남의 땅 길을 내고 늘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이 승려 소유자예요. 승려 소유자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 준 경우 누가 승력지가 통행을 묵인해 줬다. 묵인. 이웃끼리 얘가 우리 땅에다 길 낸 거 알아. 얘가 길 낸 거 알고 우리 땅 길 내고 이렇게 쓰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이웃끼리 뭐 좋은 마음에 그냥 그 땅 뺏긴 건 아니잖아. 알면서 내비뒀어. 묵인해 줬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거는 20년 지나도 얘가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 못해요. 이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땅주인이 몰라야 된다는 거야. 얘가 길로 쓰는 땅이 자기 땅인지 몰랐어. 왜? 뚝은 여기까지 놔져 있거든. 이거는 여기까지 자기 땅인 줄 알았어. 측량했더니 여기까지 자기 땅이 나오네. 난 몰랐어 진짜. 그런 거 되는 거지. 내 땅인 줄 알아. 내 땅인 줄 알면서 이웃이 출입하는 건 내가 알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경우는 20년 지나도 시효취득 정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얘기를 이렇게 보면 통행지역은 시효취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잘 안 되지. 보통 시골 같은 데서 그냥 우리 마당 옆으로 길 내고 가는 거 알아 내가. 우리 땅인 거 알지만 이웃끼리 싸울 일 없잖아. 내비뒀어. 그냥 묵인해 준 거야. 그거 실속하면 안 돼. 농론대 전답인데 우리 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길을 내서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항시 사용한 건 아니야. 시효취득 안 되지. 그렇죠? 하지만 이 세 가지 갖춰야 돼. 시효취득은 이 A 토지에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만 시효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A 토지의 지상권자, 이론적인 얘기야. 지상권자, A 토지의 뭐 토지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남의 땅에 통로 개설하고 20년 출입하면 얘들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자만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안 되는 애가 누구예요? 남의 땅에 길을 내고 늘 항상 하더라도 A 토지의
불법점유자. 불법점유자들 A 토지의 명의 신탁자. 얘들은 남의 데 길 내고 20년에 100년 다녀도 실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요. 네. 자, 그 얘기가 더. 그럼 왜 좀 상대해봤냐? 나오면 여기 다섯지문이 나와. 다섯지문. 근데 교과서에 안 갖고 다섯지문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더 보는 거야. 이거 다섯지문 나올 거야. 다음 중 지역권의 시효치에 대해서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몇 지문 나와요? 다섯지문.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다섯지문이 안 되잖아. 더 조금씩 더 이렇게 요점을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가야죠. 전세권. 뭐 전세권이야. 뭐 우리 주특기지 뭐 펄펄 날르지 뭐 전세권이야. 대답이 없어. 그래.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너만 하겠지, 뭐 너만 잘하겠지, 뭐 너는 가르치는 거니까. 자, 전세권은 법조문 자체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전세권 잡다한 게 참 많아요. 어렵진 않아. 법조문 자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지상권, 물론 저번에 적어줬지만, 지상권 200, 몇 조죠? 270조, 270부터 200, 내가 왜 이래? 279조부터 290까지. 이거 지상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지로 하나밖에 볼 게 없어요. 별로 법조문 그렇게 많이 필요하잖아. 지역권 291조부터 302조까지 볼 거 없어. 법조문 안 읽잖아. 근데 전세권은 303조부터 319조까지. 이 전세권은 법조문 자체가 다 살아있는 법조문이야. 법조문 다 봐야 돼, 사실은요. 한 조 한 조만 다 풀 줄 알아야 돼. 실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법조문 다 풀 시간이 없어, 지금. 근데 이 법조문 정도 보는 수준이야, 잡다해. 전세권 판례가, 여기 관련된 판례가 3개밖에 없어요. 판례 3개인데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한두 가지 볼게요. 전세권에서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바로 전세, 담보물권자 성격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가 물건 성립하려면, 물론 전세는 토지전세, 건물전세, 토지건물 모두 가능한데, 전세 성립하려면 쌍방 간에 전세권자와 설정자 간에 전세 합의, 계약이 있어야 되고, 전세 계약, 합의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반드시 전세금이 반드시 수수돼야 되고, 전세금이 수수돼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전세 등기. 이 세 가지가 갖춰짐으로 성립한 물건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전세 등기 안 난 미등기 전세는 우리는 전세란 말을 쓰더라도 뭐로 본다? 민법에서는 임대차로 취급한다. 이미 전세를 말을 쓰는 순간 등이 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바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이 전세금 얘기가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전세금 얘기 중요하냐? 이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의물건, 사용하는 용의물건이며 동시에 전세금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담보적 성격을 함께 겸유하고 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사용, 수한 용의적 권리, 여기서 혐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를 내요. 담보적 권능이 있다. 이 두 가지 권능을 모두 겸유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인데, 따라서 담보적 권능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잘 봐보세요. 돈 1억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1억, 2억이요. 확보하기 위해서 뭘 잡는 게 원칙이야? 돈 1억 빌려주면서 채무자 부동산의 저당을 잡는 게 원칙이잖아. 저당을 잡지 않고 빌려준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 대신 전세권을 내버렸어, 얘가. 전세권 설정 등기. 돈 갚기란 기간은 그걸 계약기간 본 거야. 돈은 2024년 5월 1일에 갚겼어. 전속기간은 2024년 5월 1일까지 빌려준 돈 1억을 전세금 1억으로. 전세금 꼭 적어야 돼. 돈 빌려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지 않고 대신 전세권 등을 내버렸어. 등을 낸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아니, 돈 1억을 빌려주면
담보를 잡아야지. 저당을 잡아야지. 전세도 잡을 일이 아니잖아. 빌려준 1억 받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지 않고 저당권 대신 전세금이 낸 것도 유효하다. 왜 유효한 거야? 담보적 권능이 있잖아. 되는 거야, 이것도. 빌려준 1억 원을 보증금에서 전세금 내는 거. 근데 안 갚으면 경매하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유효하다. 저당 대신 잡은 것도 유효하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한두 가지 뭐 전전세 이런 거 저번에 안 봤어요. 그런 거 한번 용어 연습해 볼 거야, 저런 거. 첫째, 모든 전세금이 모든 전세권에 뭐다?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따라서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 등기 났더라도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세 가지 다 갖춰야 돼, 반드시. 성립 요건이다. 따라서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전세금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돈이 없으니까 전세금은 이 다음에 돈 벌어서 2년 뒤에 주기라고 일단 특이 내줄게. 현재는 안 좋아.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왜 무효예요?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야. 니네 맘대로 특약으로 하는 게 아니야. 법에 규정대로. 이 특약은 무효이다. 또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쉽게도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야.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금전이 아니라 쌀 100가마 줬어. 전세금 될 수 있어, 없어요? 금전만 전세금이다.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임대차는 차임이 있어요.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관계없어. 100가만 주면 돼. 사실 전세금 꼭 금전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요한 민법 배울 때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세 군데 있다. 한한다. 다른 거 예의 없어요. 금전만인데, 금전. 뭐예요? 전세금. 전세금 반드시 뭐만 전세금 줄 수 있다? 금전만이 전세금이야. 또요. 매매 반대급부. 즉 매매대금은 뭐에 한하는 거야? 금전만이 매매대금이야. 물건 넘겨주고 금전이 아닌 거를 지급해보니까 교환이 되는 거야. 응? 금전만이 매매야. 매매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닌 걸 받아버리면 다 교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심화에서 기본에 하나 딱 건너뛴 게 있어요. 민사태법 가담법이야. 가담법 청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금. 청산금은 꼭 금전을 지급해야 돼요. 금전이 아니면 청산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금전에 한한다. 전세금, 매매대금, 청산금. 이렇게요. 금전이면 되는 거지. 다만 금전이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꼭 현실로 수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수수하지 않아도. 수수하죠. 그럼요. 빌려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뭐하다? 무방하다. 너 3년에 빌려준도 2억 못 갚잖아. 그걸 전세금으로 하자. 관계없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IQ 테스트. 모든 전세권 등기에는 꼭 뭐가 기재돼야 돼요? 모든 전세 등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거 빠지면 등기 안 받아줘요. 전세 등기할 때 신청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뭐예요? 전세금이 얼마라는 거. 전세금이 빠진 전세권 등기는 없어요. 이거 꼭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 등기 기재된 전세금과 등기 기재된 전세금과 실제 지급한 이 전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물론 일치하지 않는데 계약 기간 잘 끝내고 실제 돈 빼서 나왔으면 되는데 중간에 경매당했어. 이게 전세권에 당연히 우선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배당 신청 들어가죠. 자당 순위 비교해서 그때 등기 기재된 전세금이 만약 2억이에요. 2억이라 적혀 있어요, 등기부에. 근데 실제 지급한 것은 2억 1천만 원이에요. 실제는.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전세계약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5% 증액을 요구하는 거야, 얘가. 증액해줬어. 증액해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원래는 FM대로 하자면 등기소 가서 변경 등기해서
2억 2억 천을 고쳐놨어야 되는데 귀찮아 내비둔 거야. 그 상태에서 경매당하네. 내가 1,000만 원 더 줬다는 영수증 다 갖고 있어. 그건 전세금 설정자도 인정해. 자, 얼마 배당해줘요? 얼마 배당해줘요? 괜찮아요. 대답을 나 안 볼게. 누가 대표 안 볼게. 어? 얼마 해줘요? 2억 배당해줘요. 이번에는 등기 기준 전세금이 큰 거야 지금 이게 실제가.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이에요. 1억 8천이야. 왜냐하면 이게 내가 건물 전세금을 쓰는데 건물 너무너무 건물이 안 좋아. 막 습기 차고 막 곰팡이서 강마철에는 나갑니다. 계약 끝났더니 2천 깎아줄 테니까 재계약하재. 좋습니다. 그러면 깎아주면 내가 2천 깎아주면 내가 재계약하지. 그래서 했어. 2천 돌려받았어. 그러니까 등기 기준보다 적은 거죠 실제가. 근데 경매당했네. 자, 판사는 얼마 배당해줘요? 2억이나 쓸까요? 단순하지 않나 너무?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 뭐 초딩이에요 초딩? 이게 뭐 이거? 그래요. 자, 이때는 2억이 맞아요. 이때는 1억 8천이에요. 그럼 뭐냐? 판례가 하는 얘기가 등기 기재된 전세금과 실제 지급하는 1차 잔일 때는 항상 둘 중에 적은 쪽에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하나 더 작은 금액 주는 거야. 이때는 얼마? 1억 8천. 이때는 얼마? 2억. 이해되시죠? 네. 등기 기재된 전세금과 실제인 전세 1차 때 출제 액수가 적은 쪽에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꼭 그거 하시고 또 한번 정해진 전세금도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주변 시세에 올라버리거나 또는 IMF가 터져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전세금 증감 청권이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증감이란 말은 뭐의 줄임말이죠? 증액, 감액. 근데 이 증감 청권이 우리 어디서 배웠나요? 또 증감 청권이? 어디 있든 성질은 다 똑같아. 어디서 배웠나요? 그래요. 이 증감 청권은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올려달라 깎아달라 할 수 있다는 거야.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되는 건 아니라 이게 사정병을 고려한 거야. 자, 내가 2022년에 전세금 10년만 초과하면 돼요. 5년간 내가 뭐 GS25시 이런 슈퍼 같은 거 하려고 했더니 건물주가 나도 그러고 보여. 월세보다는 그냥 전세금 5억에 그냥 합시다. 그럼 전세금 들어가면 월세는 없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저 전세금 5억에 2022년, 2027년까지 5년간 그걸 맺었어. 그럼 내가 남의 점포인데 GS25시 갖다 하는 거야. 갑자기 2023년에 딱 1년 지났는데 IMF 해례비가 터졌어요. IMF 해례비가 터졌어. 주변 건물 시세가 다 절반이로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차임이 다 절반이라고. 사정권 생기지 않았냐. 전세금 5억 좀 너무 많다. 1억만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증감청권이야. 어디서 배웠나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거. 내 것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거. 그걸 용익권이라 불러. 용익권에는 용익물권이 있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원, 전세권, 용익채권이 있어.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그 다음에 또 특별법이 있어. 주택임대차, 상가. 주택, 상가, 일반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전세 등기권, 전세권, 이상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데 이게 다 있어요. 지상권의 지료증감, 전세금 증감, 토지임대차에서는 차임증감, 주택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 차임증금 청구. 다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없는 거 없어요. 없는 거 딱 있어. 한 건데. 어디요? 지역권에는 없어요. 지역권에 차임 증감이란 말 없어요. 여기는 빼고는 다 있어. 근데 어디에 있든 모두 다 뭐야? 편면적.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다 똑같아, 어디에 있든. 전세권에 있든 지상권에 있든 토지권 임대차에 있든 주택 상가에 있든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되죠? 무효. 유리한 특약은요? 유효.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에 차임은, 보증금은, 전세금은, 월세는 절대 올리지 않는다. 계약 기간 동안에 증액 금지 특약을 맺었어. 올려 못 올려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 전세금은 이 전세금은 전세금이고 지상권은 지료고 토지금 임대차는 차임이고 주택 상가임대 보증금은 절대 계약 기간 동안에 올리지 않는다. 증액 금지 특약을 맺었어. 처음부터. 올려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유리한 특약이잖아. 유리한 특약은 유효. 계약기간 동안에 5년 계약 맺건 뭐 3년 계약 맺건 계약기간 절대로 차임은 보증금은 전세금은 진호 깎지 않는다. 감액 금스를 맺었어. 계약기간 절대 깎아달라는 얘기 안 한다. 유예무효예요. 무효.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또 어디에 있든 모두 형성권이야. 행사는 반드시 응해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한 날에 감액 청구되는 거지.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재판까지 갔어요. 판결일로부터 증액이 감액되는 게 아니야. 판결은 확인만 했을 뿐이야. 판결 받은 날로부터 증액이 감액된다는 게 청구권이야. 확인은 6개월 뒤에 판결이 났지만 행사는 6개월 전으로 돌아와서 행사한 날에 감액도 증액되는 거예요. 형성권의 의미가 그 뜻이죠. 청구한 날에 이렇게. 그런데 올리더라도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 규정. 올리더라도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 1년에 얼마에서 못 올리는 증액 제한 규정이 몇 군데 있나요?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 한번 올릴 때 20분을 5% 초과할 수 없다. 5% 초과할 수 없다. 한번 올릴 때 5% 초과할 수 없다. 증액 제한 규정 몇 군데 있나요? 3군데 있어. 이 3군데 말고는 없어요. 주택 있어. 주택. 주거용 건물. 1년에 얼마? 5%. 상가볼 정받는 상가 소액상 얼마? 5%. 전세 등기는 전세권 5% 증액 제한. 이 3군데만 있어. 그러면 지상권에서 지료 얼마에서 올리는 거 없어요?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임대차, 창고, 공장은 주택도 아니고 상가 아니야. 그래서 1년에 얼마에서 못 인다 뭐 없어요. 얼마에서 못 인다 증액제한은 몇 군데 있다? 3군데. 전세 등기는 전세권, 주거용 건물, 주택, 상가 말고는 1년에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법이 없다는 거. 증액제한은 몇 군데 있다? 3군데만 있다는 거.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지워도 괜찮아요. 이어서 할게요. 오늘 전세권까지만 하고 가실 거야. 힘내셔. 힘은 내가 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앉아있는 건 더 힘이 빠져 아주.